지금부터 제2회 대구 경북 소셜벤처 지원 네트워크 사회적 경제 활성화 포럼 2부 식순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 2부 식순 좌장을 맡게 된 커뮤니티 경제 김광희입니다. 앞서 이 전체 주제인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 대구 경북 소셜벤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방향성을 제시하는 좀 유의미한 어떤 토론회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지금부터 본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과 또 오늘 귀한 걸음 하셔가지고 좀 더 유익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전문 패널로 참여를 해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구대학교 사회적 경제지원단의 이승희 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사단법인 공동체 디자인 연구소 김윤현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전문 패널로서 사단법인 대구 사회적 기업 협의회 허영철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회사 MS 엔터테인먼트 김정열 대표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코로나 상황, 이 언택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제가 소셜벤처 온페어 그 유튜브 채널로 좀 함께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이 토론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문 패널 두 분의 이 지정 토론을 좀 먼저 듣고 이에 대한 내용과 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께서 각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이후에 종합적으로 전체 토론을 좀 진행하고 사실 이제 오프라인 같으면 우리 이 청중들과 또 같이 참여하신 분들과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 좋겠는데 지금 온라인 상황에 저희가 혹시 이 토론에 좀 참여하실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이라든지 또 해당 건에 대한 의견을 제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전해주시면 이것에 대한 좀 답변이라든지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사단법인 대구 사회적 기업 협의회 허영철 회장님의 지정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사협 회장으로 있는 허영철입니다. 먼저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 이승희 실장님은 이제 우리가 기술과 디지털 기반한 사회적 경제기업 소셜 벤처를 발굴해야 되고 또 앞으로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에 어떤 로컬 여행의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해주셨고, 김윤현 팀장님은 어떤 이제 우리가 이런 온라인 홍보 지원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김학의 담당님 얘기 이제 소셜온 사례 들어보면 집합화를 통한 지원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집합화되어 있는 공간에 창업 기업들이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지금 좀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2월만 해도 코로나가 한 두세 달 하면 물러갈 줄 알았는데 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그래서 그리고 오늘 세 분 토론 듣고 또 저희가 고민하던 부분들에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분의 말씀도 너무 중요한 사례고 전망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제가 가장 봤을 때 우리 소셜벤처나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으로 전업 지원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업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기존 업종이 회복될 때까지 다른 업종에 도전할 수 있는 또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 대구 경북에 꽤 많이 되는데 이거를 좀 또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잘 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광역지자체별로 좀 분산돼 있고 정보가 교류가 잘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간에도 사실 단일한 체계는 잘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정보를 좀 우리가 좀 총괄을 해서 전업 지원 다음에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 간의 전직 지원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해고나 권고사직 상황에 따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좀 지역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세 분 발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홍보 쪽으로 아까 김유현 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그리고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개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쪽의 발굴이 좀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셜론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구 지역에는 문화예술 등 여가 관련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업들이 제일 큰 타격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토론하고 있는 꿈꾸는 시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궁극적인 대안을 어떻게 갈 것인가. 물론 여행업 쪽에도 요즘 랜선 투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영상으로 그 지역을 사실 본다는 것은 여행하고는 사실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서 좀 비관적인 전망들도 많거든요. 결국은 랜선 투어는 코로나 시대가 조금 진정됐을 때 갈 수 있는 상황이 담보되어야지만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기에는 좀 힘든 것들이라는 전망이 우리 여행업 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우리끼리 뚝 떨어져서 전략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국내외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화상으로 미팅이나 회의를 하는 것에도 우리가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사회적 기업들 컨설팅하고 소셜온에서도 강의를 몇 번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많이 성장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구 경북 지역 스타일이 정보 공유에 조금 활성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가진 것들을 뺏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좀 내놓고 협업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내가 혼자 창업해서 우리 몇 명이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통계적으로 몇 개나 될까라고 우리가 좀 이 시기에 더더욱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이디어와 저 사람의 아이디어가 펼쳐진 장에서 서로 오고 가고 또 에스컬레이팅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 큰 진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벤처에 도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좀 그런 정보 공유의 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지금 이 시기에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지원 제도 이런 게 조금 혁신적으로 좀 바뀔 필요도 있고 우리의 사고를 좀 다시 한번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아까 소셜온 캠퍼스 통해서 여러 가지 입주 기업들에 대한 교육과 매칭을 통해서 증가되는 것을 봤을 때 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한 3년 뒤에 대구에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례들이 어떤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해서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이 우리 지역에서 좀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게 하려면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어찌됐건 하여튼 온라인하고 로컬리티로 좀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리티,
온라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정보 공유의 공간, 정보 공유의 장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된다면 준비해서 이제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뭐 어렵지 않은 업종이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 여행업이라고 하는 것도 여가 산업과 관련된 업에 지금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사회적 기업 운영하고 계시고 사실 가장 지금 뭐 어느 때보다 지금 힘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장님? 그러한 부분을 지금 경험하면서 사실 선배 사회적 기업가로서 우리 지금 이제 진입하고 스타트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이 창업하고자 하는 소셜 벤처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셨는데요. 우리 그 허영철 회장님 말씀을 좀 요약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좀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 경제적 성과라든지 지속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이 전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곳들도 있는데 이들 간 연계를 통해서 좀 이 구성원들, 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좀 잃지 않는 선에서 교류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다음으로 이제 여가 서비스 업종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 지원 방안 그리고 전략 수립이 또 필요하고 끝으로 지역 차원에서의 정보 공유 그리고 교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좀 시급성과 마련이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김정열 대표님 지정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S 엔터테인먼트의 김정열입니다. 앞서서 이승희 실장님과 또 김윤영 팀장님, 그리고 김항희 센터장님, 또 허영철 회장님의 말씀까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화예술 기업의 종사자로서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문화예술 또 단체들 또 뮤지션들이 얼마만큼 많이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것을 지금 온몸으로 또 안고 있는 상황으로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뭐 매 순간 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방향성에 맞춰서 또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같이 좀 들여다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서 그 이승희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로컬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말씀을 좀 하나의 좀 대안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이제 큰 사업들 위주의 어떤 행사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말 그대로 로컬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또 로컬 중심의 또 이 문화예술의 산업들이 현재 좀 코로나가 조금 1차로 가라앉으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이끌어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산업들 자체를 로컬과 또 엔터테인먼트를 좀 연관을 지어서 좀 로컬테인먼트 형태의 새로운 시도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성으로 좀 이끌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그 뭐 군별로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많은 공연들을 지금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연계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로컬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 또 로컬 엔터테인먼트화 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또 기업과 또 구군과 더불어서 상생할 수 있는 또 여지가 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기업과 구군들의 협업을 통해서 또 하나의 좋은 사업의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실례로 지금 몇 개 구에서는 지금 이런 이런 랜선 공연을 통해서 그 구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랜드마크에서 지금 공연을 하는 형식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남겨놓고 그 자료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지금 병행해서 지금 대부분 공연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는데요. 또 그런 곳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 중인 것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업과 부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의 문화예술 분야에 접목되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테이먼트는 조금 더 이제 다변화 형태로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기업의 종사자들이 좀 더 접근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우리 김윤현 팀장님 말씀대로 온라인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만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온라인 홍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상당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중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의 또 그 홈페이지에 탑재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육성 사업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기수가 맨 처음에 그 새로운 창업팀이 그 육성 사업에 들어갔을 때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기수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문화예술 종사자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는 어떤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오셨고에 대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고, 지금도 역시 문화예술 분야에 들어오시는 분들 역시도 앞서서 하셨던 선배 기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연결을 시켜주셔서 1차적으로는 내부 홍보를 통해서 서로 좀 알아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좀 상당히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제가 조금 느꼈던 단점 중에 하나는 문화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멘토가 좀 부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주신다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문화예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내부적인 홍보를 통해서 좀 결속력을 다질 수 있고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고 방향성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김황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소셜 캠퍼스 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1기 입주 기업이고 올해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2년을 다 채우고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입주 기업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원활했다. 그리고 입주 기업들끼리 모여서 이걸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수고해 주시는 매니저님과 멘토님들께서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상당히 오픈된 마인드로 많이 접근들을 많이 해주셨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이 포럼 같은 경우에도 온페어 프로그램의 이제 하나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작년에 시작했을 때 온페어만 하더라도 입주기업 대표님들이 다 참여하셔서 회의하시고 또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작년 한 해 무사히 마치고 또 올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대면 형식으로 또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입주해 계시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사무국에 계시는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좀 넘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되게 그 사무국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좀 입주 기업이 보다 더 이제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푸시해 주신다면 입주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또 그 이외에 같이 이제 공동으로 쓰고 계시는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좀 보다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러면 더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그 기업들 간의 콜라보가 이루어져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성 사업과 또 소셜 캠퍼스 원에 입주 지나오고 또 입주해서 함께 지내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도움되고 많은 부분들을 좀 얻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서 계시는 그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서 운영의 미를 잘 살려주신 덕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우리 지정 그 패널 토론자로 우리 MS 엔터테인먼트 김정열 대표님의 토론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김정열 대표님께서는 현재 문화예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로서의 사회적 기업 활동을 좀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니까 오늘 토론자로 모신 두 분 모두 지금 현재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에서도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더 어려운 자리에 모신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은 또 보다 그만큼 또 어려운 부분들을 좀 더 직접적이고 또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 아마 어렵게 섭외를 요청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열 대표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현재 우리 문화예술 어떤 산업이나 업종 부분이 실제 지금은 어떤 로컬 중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그나마 로컬 테인먼트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로컬 테인먼트라고 하는 부분의 활성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기업과 그리고 지역이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전략, 이런 부분들을 중간 지원 기관에서 좀 염두에 두고 역할을 하면 보다 이 판로라든지 혹은 지역과의 교류가 원활한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현재 이제 우리 사회적 경제 스타트업, 소위 이제 소셜 벤처 창업을 같이 시작한 우리 기업들은 앞에 이제 선배 기술 기업가라든지 혹은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했던 직접적으로 사업을 함께 했던 분들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멘토링 이런 부분들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좀 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또 한 가지는 우리 홍보 측면이 주로 이제 외부의 어떤 고객, 시장 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요한데 실제 우리 그 내부적으로 우리 기업 간 혹은 지원을 받고 있거나 혹은 각 창업 지원 기관에서 인큐베이팅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또 유익한 정보들에 대한 유입도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끝으로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더욱 다양한 기업들이 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마련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 분의 짧은 시간에 좀 의견들을 좀 먼저 들어봤고요. 지금 두 분께서 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혹시 우리 발표하셨던 두 분께서 해당 내용건에 대해서 좀 답변이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또 이 내용 부분을 좀 넘어서 또 우리 직접적으로 또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두 분께 뭐 논의나 혹은 좀 토론할 내용거리가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대구대학교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이승희 실장님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허영철 회장님 그리고 김정일 대표님,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신 게 오늘 그 지정 토론의 내용을 통해서 되게 이렇게 피부로 많이 와닿았고요. 주신 의견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허영철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를 가족실로 변경하는 등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업 지원이나 아니면 이제 전직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사실 예전부터 조금은 고민돼 왔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슈화됐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이제 조금 이 사회적 경제 기업 어떻게 보면 소셜 벤처 간에 조금 그 경영상 어려운 곳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기존 그래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게 결국은 업종을 전환하는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협력적인 부분에서 좀 전략적인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M&A도 저희가 좀 지원하는 정책들이 좀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소셜 벤처 중에도 이종 간의 그 협력적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뭐 지금은 대기업이나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도나 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협력 모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정책이 지금쯤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 이런 그 어려움들이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상존해 있고요.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정책적으로 구현되도록 저희가 또 많은 건의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로컬 중심의 어떤 그 문화예술 또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과 관광이 이제 같이 접목되는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소셜 벤처 간에 특히 선배 기업과 후배 기업 간의 어떤 협력적 모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제 도의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들도 좀 하고 있고 관광에 대한 지원 사업도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 로컬 중심으로 로컬에 있는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을까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조금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구하고 있고요. 그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멘토 풀이나 뭐 아무래도 이제 기술 기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사실 전문 멘토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끊임없이 저희가 전문 컨설팅단을 좀 확장해 나가서 실제적인 창업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앞으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오히려 더 기술 기반과 디지털 기반이 활성화될 거고 거기에 대해 그런 것과 실제 우리 생활에 접목된 그런 사업 아이템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R&D와 기술 사업화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을까 저희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뭐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정보 공유 아까 이제 허영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보 공유가 굉장히 지금 더 중요하죠.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중간 지원 기관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게 축적하는 데만 그치면 안 되고 사실은 상시적으로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정보는 많이 모으는데 실제로 공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잘 나가는 업종이 있고 못 나가는 업종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들을 기업들한테 전해주고 그다음에 기업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모델을 장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자상하게 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오늘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우리 사단부빙 공동체 지원 연구소 아마 김윤환 팀장님께서도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관련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정 토론으로 말씀해주신 허영철 회장님과 김정일 대표님 내용 잘 들었고요. 그러면서 허영철 회장님이나 김정일 대표님 같은 경우에 현재 업을 이제 종사하고 계시고 현업을 이제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을 말씀해준 게 좀 크게 와닿았고요. 사실 그 전업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이라는 부분 우선 이제 들었을 때 저희 그 기관에서 육성하는 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사례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 원래 교육업을 진행하시는 팀이었는데 그 저희 기관 멘토링을 받으시고 전문 멘토링을 받으시면서 이제 아예 장애인들 대상으로 한 이제 교구를 만드시는 쪽으로 아예 이제 전환하신 그 팀이 또 있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중도 포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업을 이제 구상하시는 팀들도 많았는데 아예 프로그램까지 연결을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멘토링을 하거나 좀 상담을 할 때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창업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필요성도 이제 같이 느꼈고요. 계속적으로 두 분 다 같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는 이제 그 정보 공유라는 점이 사실 저희가 같이 준비했던 거라 더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겪었던 창업팀들에 대한 정보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전 기수 같은 내용들은
이제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좀 힘들고 이제 책자를 뒤져봐야 하고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못 드리고 정보를 바로 제공하지 못하는 점에서 조금 안타까운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기관들 이제 네트워킹을 같이 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같이 그런 내용을 같이 정리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승희 실장님이 이제 얘기해주신 내용에서 이제 로컬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풀어졌던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창업팀들이 로컬이라는 중심으로 만약에 매개가 묶여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고 의견을 공유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코로나뿐 아니라 이제 예전처럼 돌아간다 해도 이런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확장성 그리고 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로컬로 묶여서 힘을 같이 쏟는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두 분 발표자께서 우리 이승희 실장님과 그리고 김윤환 팀장님 두 분 모두 이제 공통적인 사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에서의 어떤 의견 그리고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또 적극적인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다고 조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이제 뭐 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좀 드는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리는 부분에 조금 제약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계속해서 우리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계속 좀 듣고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어쨌든 지금 코로나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소셜 벤처 그리고 사회적 경제 스타트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 과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초기 그리고 성장기 정도 수준의 우리 어떤 기업들의 어떤 사이클링이라고 하는 틀에서 이좀 내용들이 조금 더 전개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분은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미 1세대 사회적 기업가로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사실상 고용노동부나 이 정부 부처의 어떤 지원들은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회장님? 예. 그런 상황에서 초기에는 어쨌든 재정이나 어떤 정책 지원 기반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면 지금 우리 스타트업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갖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 같은데 실제 초기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스타트업들한테는 좀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되면 좀 좋겠는지 혹시 그것에 대한 뭐 경험치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작년 8월에 모든 지원이 끝이 났는데요. 근데 이제 5년간 저희는 일자리 제공형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자리 잡는 데 되게 도움이 됐고 저희도 뭐 나름 소셜 벤처로 출발했지만 이 숙박업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노동 집약적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행정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모돼서 사실 작년 말에 지원이 끝났을 때 이제 행정에서 좀 해방되겠구나. 지난 1년 코로나로 힘든 건 있는데 지난 한 1년 2개월 지났습니다. 지원 끝난 지. 행정에 상당히 자유로워져서 보고서 쓸 것도 별로 없어서 네, 그런 것들 결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또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저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어찌됐건 저희는 그 소중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딱 그 지원해 주시는 것만큼 사실 성장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19명까지 일을 했었고요. 지금 코로나로 많이 나갔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진 산업의 특징에 따라 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은 멘토링이나 컨설팅이 좀 집중되어야지 과하게 지원받아서 오히려 더 실패한다거나 예.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제 아까 이승희 실장님이 아까 적극적 M&A 이런 표현 쓰셨죠.
예, 이거는 제가 한 3, 4년 전부터 고민해 오던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는 지금 조금 타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호적 M&A를. 그래서 이거를 좀 선배 기업으로서 이제 사실은 한 8년 지났는데요. 저희가 기업 이력이. 그래서 좀 모델, 우리 지역의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도 있었고, 저희만의 힘으로 또 한 단계 업된 성장이 힘들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고, 그러던 중에 코로나도 맞이하고 이래서 그 고민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타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제가 광주 쪽에서 광주에 뭐 공무원분들이 저희를 방문하거나 얼마 전에도 광주 팀들이 방문했을 때 사석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역이 수도권에 대항해서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구 광주가 달빛 동맹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구 경북 아니면 대구 광주 전남까지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지역 입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요즘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제한 입찰은 대구가 지역 제한 입찰을 걸면은 대구 기업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 근데 이걸 풀면은 대부분 서울 기업이 와서 먹습니다. 경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구 경북을 우선적으로 지금 행정통합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대구에 장점이 있는 기업들이 가서 경북 사업을 따고 경북에서 또 장점 있는 기업들이 대구 와서 딸 수 있게 이런 지역 제안을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안 그러다 보니까 전부 우리가 수도권에 조금 뺏긴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고 실제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 성장하는 소셜 벤처들한테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대구, 경북, 광주, 전남이 합치니까 거의 1,000만 가까이 돼요. 그러면 사업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특징이 있는 기업들이 4개 시도를 통해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수도권까지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비전들을 사실은 소셜 벤처들한테 여러 가지 기회와 제도와 비전을 보여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소셜 벤처에 도전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의 역할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역 정치권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좀 해봤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말씀 주신 이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특히 이 소셜 벤처 또 사회적 경제 스타트업, 그럼 이제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사회적 협의회에 또 가입을 하고 혹은 이제 기존 또는 선배 기업들과 함께 교류를 잡고 이렇게 하고 소통을 하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했을 때 창업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들도 도움이 된다, 혹은 그들에게 또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또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또 우리 중간 지원기관들이 또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 또한 지금 상황에 또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정열 대표님 혹시 앞서 우리 발표자 분들께서 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관련된 부분 혹은 지금 현재 이 또 스타터 이제 몇 년 차 되시죠? 지금 3년 차. 예. 지금 현재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참여도 하고 계실 거고, 그럼 이제 뭐 한 3년 차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이제 올해 이제 10기입니까?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10기에 참여하는 우리 김정일 대표님 몇 기시죠? 8기입니다. 8기. 네. 어쨌든 기수가 한 2, 3기수 차이 정도가 나는데, 그래도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또 선배입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 선배 기수들의 어떤 연대나 뭐 네트워크로서 이 우리 스타트업을 또 지원할 수 있는 혹은 뭐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혹시 그런 좀 뭐 방안 모색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일단 허영철 회장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아직까지 좀 따라가려면 좀 많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역시나 좀 선배분들의 좀 자주 찾아뵙고 좀 방법들을 좀 많이 지혜를 좀 많이 얻어야 되겠다. 일단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이제 3년 차가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서도 이제 그 아까 이승희 시장님에 대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좀 드렸지만 그 기수의 문화 자체 기수들 간의 어떤 모임 이런 문화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 창업을 시작한 창업팀과 선배 기수들과의 어떤 이 관계 커뮤니케이션 이게 저는 좀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이크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있었을 때도 이제 특강을 듣게 되면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잘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으면 아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 분야에 대한 동기부여는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업종에 대한 분들은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긴 하지만 약간 좀 소외되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도 솔직히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나마 제가 위로를 받았던 건 저를 멘토해 주셨던 멘토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오픈하셔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 없고 뭐 대표님만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멘토링에 이런 분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그런 분을 최대한 섭외를 해서 맞춰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분을 나중에 만나서 실질적으로 설명을 듣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받고 저는 솔직히 좀 약간의 돌파구를 마련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연대를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려주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특강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 오히려 뭐 복지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 분야의 선배 기수들의 대표님들을 불러서 오히려 이제 분야별 특강이라든지 분야별 멘토링을 그 이제 육성사업 과정 중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그 창업팀들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셜 캠퍼스원 1기로 입주를 해 있는 상황이고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소셜 벤처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고 두 번째는 이제 공간이고 세 번째는 자금력인데 뭐 이 세 가지의 순위를 논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 이제 문화예술 분야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야 되는 어떤 이 공간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좀 크게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가 한 5개월, 6개월 가까이 사업을 못 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센터에 뭐 센터장님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토로를 하고 좀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이 기간 자체를 조금 더 유예해 줄 수 있겠냐라는 그런 제가 제안도 드렸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창업 공간 이제 저희가 나가서 새로 이제 공간을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소셜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창업 공간, 보육 공간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을 때 다시 자리를 잡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이제 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코로나가 없었다면 오히려 더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들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까먹은 자금을 가지고 또 다시 새로운 곳에 나가서 공간을 찾아야 된다는 자체가 엄청난 부담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전혀 뭐 예견되지 않았던 네. 상황이 네. 발생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사례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문제점들을 후배들이 좀 이렇게 당황하지 않도록 뭐 이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 주실 필요는 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존의 우리 사회적 경제 스타트업들이 또 필요로 하거나 가지는 수요 그것을 넘어 좀 더 혁신적이고 또 요구되는 사항들이 더 생기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쉽지 않은 상황 어떻게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분들의 이 고민이 좀 모아지고 또 해결안을 또 함께 모색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저희가 예정한 시간만큼 지금 딱 진행이 된 것 같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뭐 이 부분을 좀 맡으는 게 있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을 듣고 없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장님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열 대표님 말씀 드리니까 좀 마음이 너무 좀 무거워지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정부의 지원이라는 게 어떤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소셜 벤처의 지원이라든지 같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물론 이제 인건비 지원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인건비 지원에 너무 집중돼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조금 더 이제 그 기업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뜯어서 뭐 정부든 지자체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폭넓게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는 저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중간 지원 기관에서도 지원 정책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또 혹은 중간 지원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셜 벤처든 사회적 경제 기업이든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임팩트를 주는 영향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을 이제 같이 연합하는 형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게 또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기술 개발이든 문화예술이든 금융 투자든 여러 가지 그 업종별 또 뭐 분야별로 같이 할 수 있는 주체들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이제 요구들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스타트업들의 어떤 연대 협력, 네트워크 교류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보니까 우리 중간 지원들 간의 어떤 교류와 협력, 또 연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각의 중간 지원 기관들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 이러한 부분들 지역 차원에서 우리 기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더해져야 지금 지역 현장에서 말씀 주시고 또 필요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또 소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저희가 제2회 대구 경북 소셜벤처 지원 네트워크 사회적 경제 활성화 포럼을 진행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좀 의미 있는 것이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이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 지원을 하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모색해서 작년 처음 첫 해를 기점으로 올해까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연속성을 지니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토론회 장을 마련한 것 그런 부분들과 또 현장에 가장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이렇게 현장 이야기를 나누고 이후의 과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다시 한번 마련했다는 것에 좀 의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대구 경북 소셜벤처 지원 네트워크 사회적 경제 활성화 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셜벤처 스타트업 지원 방안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우리 청취자들 그리고 현장에서 노고 아끼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 혹시 좋은 의견 제안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을 또 지원하거나 혹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뭐 어느 곳이건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들도 그 문을 열어놓고 좀 이야기를 한껏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